1조 3천억 원. 뉴스 헤드라인에서 이 숫자를 보셨을 거예요. 이란 에픽 퓨리 작전에 투입된 전쟁 비용이라고요. 보도가 나오자마자 댓글창이 뒤집어졌어요. 1조 3천억이면 국민한테 다 나눠줄 수 있었는데 그 돈으로 병원 몇 개를 짓냐? 맞는 말이에요. 근데요, 이게 전체 비용이 아니에요. 1조 3천억 원. 이건 하루치 전쟁 비용이에요. 단 하루요. 오늘은 그 돈의 진짜 규모를 다 꺼내볼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만약 미사일이 아닌 사람을 향해 쓰였다면 어떤 세상이 됐을지. 만약의 세계선 시작합니다. 먼저 에픽 퓨리 작전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2026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 인프라를 겨냥해 감행한 대규모 공습 작전이에요. 작전 시작 후 단 12시간 동안 약 900회 공습이 이루어졌어요. 75분에 한 번 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한 끼 먹고 나면 폭탄이 또 떨어진 거예요. 끊임없이요. 그럼 비용이 얼마냐고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집계한 숫자가 있어요. 작전 개시 후 100시간, 딱 나흘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투입된 비용이 37억 1천만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5조 400억 원이에요. 5조 원이 나흘 만에 사라진 거예요. 하루 평균으로 쪼개면 8억 9천만 달러. 약 1조 2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말한 1조 3천억은 그냥 하루 평균치를 반올림한 숫자예요. 전체가 아니에요. 시작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예요.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탄약 비용만 따로 31억 달러인데 이게 미국 국방부 예산에서 공식적으로 잡힌 항목이 아니에요. 예산 외의 지출, 계획에도 없던 돈이에요. 전쟁이 시작되면 계획 밖의 돈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기에 방어용 요격 미사일 비용까지 합산하면 얘기가 또 달라져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쏘면 이스라엘은 그걸 막아야 하잖아요. 에로우 3, 데이비드 슬링 같은 요격 시스템. 쏠 때도 돈이고 막을 때도 돈이에요. 미사일 하나를 막으려면 요격 미사일도 하나 이상 써야 하거든요. 펜타곤 내부 보고서 기준으로 이를 실질 비용은 20억 달러, 2조 7천억 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미사일 한 발 값이 어느 정도냐고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한 발이 수십억 원이에요. 합동 공대지 장거리 미사일 제즘도 고가의 무기예요. 이번 작전에서 날아간 미사일 수를 생각해보면 하늘을 날아다닌 게 전부 다 돈이에요. 문자 그대로 돈을 하늘에 쏜 거예요. 쏘고 터지면 끝이에요. 자, 이제 더 크게 볼게요. 이번 작전 하나가 아니에요. 30년이에요. 1995년부터 2024년까지 이란이 군사비로 쓴 돈을 다 더하면 2조 달러예요. 한화로 약 2,700조 원이에요. 이란 누적 GDP의 20%가 넘어요. 나라가 버는 돈 5개 중에 하나를 30년 동안 군사에만 쏟아부은 거예요. 그 돈이 어디로 갔냐고요? 헤즈볼라에만 연간 7억 달러를 보냈어요. 레바논에 있는 무장단체예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란이 중동 각지에 있는 대리 세력 전체에 보낸 돈이 200억 달러를 넘어요. 이란 국민이 낸 세금이 레바논, 시리아, 예멘, 이라크에 흩어진 무장단체들에게 흘러들어간 거예요. 핵 프로그램은요? 공식 집계만 20억 달러예요. 근데 전문가들이 보는 기회비용, 그러니까 제재 때문에 못 벌게 된 돈까지 합치면 1,000억 달러가 넘는다고 봐요. 10만 원짜리 지폐를 1,000억 달러어치 쌓으면 에베레스트보다 높아요. 그 돈이 전부 우라늄 농축에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도 빠질 수 없어요. 2024년 이스라엘 국방비가 465억 달러예요. GDP의 8%예요. 전년 대비 65%나 늘었어요.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 대비 군사 부담이 두 번째로 높은 나라가 됐어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전쟁 비용은 556억 달러, GDP의 10%예요. 그 결과 2023년 4분기에 이스라엘 GDP가 연율로 21% 급감했어요. 나라 경제가 전쟁 하나에 이만큼 흔들린 거예요. 그리고 2024년 10월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그 하룻밤 기억하세요?
그날 한 번 쏜 비용이 23억 달러예요. 이란 연간 국방 예산의 22%를 하룻밤에 썼어요. 4달 넘게 모아두고 하룻밤에 다 쏜 거예요. 그 돈이 사라지는 동안 이란 국민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이란 리알화. 2018년 이후 가치가 90% 이상 사라졌어요. 달러당 100만 리알을 넘어섰어요.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안 오시죠? 쉽게 말할게요. 2018년에 1달러가 4만 리알이었어요. 지금은 1달러에 100만 리알이에요. 8년 만에 돈 가치가 25분의 1이 된 거예요. 월급이 100만 리알이면 1달러예요. 이란 노동자 평균 월급이 수천만 리알이니까 몇 달러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그 월급이 매년 40에서 50%씩 올라야 물가를 따라갈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그 정도거든요. 매년 물가가 절반 가까이 오른다는 게 어떤 건지 상상해봐요. 오늘 1,000원짜리 빵이 내년엔 1,500원이 돼요. 그 다음 해엔 2,000원이 넘어요. 월급이 그 속도로 안 오르면 식탁에서 고기가 사라져요. 과일이 사라져요. 빵 한 조각의 무게가 달라지는 거예요. 원유 수출은요? 이란은 세계 4위의 원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예요. 땅을 파면 기름이 나오는 나라예요. 근데 제재 때문에 팔지를 못해요. 2016년 최고점에서 지금은 하루 20만 배럴 정도밖에 못 팔아요. 당시에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날린 수익이 3천억에서 4,500억 달러예요. 이란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세계 최상위권인데 그걸 제대로 팔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숫자가 있어요. 이란의 두뇌 유출이에요. 가장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 과학자들이 이란을 떠나는 속도가 세계 최상위권이에요.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사람이 먼저 나가거든요. 나라에 투자한 게 없으면 미련도 없어요. 이란 정부가 군사에 쓴 돈은 나라 안에 남지 않았어요. 하늘에 쏘거나 국경 너머로 보내거나 그 결과가 지금이에요. 자, 이제 다른 세계선으로 가볼게요. 만약 이란이 30년 동안 군사비에 쓴 이 조달러를 국민을 위해 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조달러. 이란 가구 수가 약 2,500만이에요. 이 돈을 그냥 나눠줬다면 가구당 8만 달러, 하나로 약 1억 1천만 원이에요. 이란 평균 연봉의 10배가 넘는 돈이에요. 그냥 계좌에 꽂아주는 거예요. 한 번에요. 근데 그보다 더 현명하게 쓸 수도 있었어요. 이란은 전력난 국가예요. 여름마다 정전이 반복돼요. 공장이 멈추고 에어컨이 꺼지고 냉장고 속 음식이 상해요. 사람이 더위에 쓰러져요. 25억에서 100억 달러면 25에서 100기가와트 전력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이란 전체 전력 수요를 충분히 커버하는 규모예요. 만성 정전이 사라지는 거예요. 공장이 돌아가고 일자리가 생기고 수출이 늘어요. 물 위기는요? 이란의 지하수는 빠르게 고갈되고 있어요. 카르순 강은 줄었고 우루니아 호수는 반토막이 났어요. 540억 달러 규모의 환경보건 사업이면 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540억 달러가 얼마냐고요? 이번 에픽 퓨리 100시간 비용의 15배도 안 돼요. 일자리 얘기도 해요. 군사비 10억 달러를 쓰면 군사 분야에서 11,200개 일자리가 생겨요. 근데 같은 돈을 교육에 투자하면 26,700개 일자리가 생기고 의료에 쓰면 17,200개가 생겨요. 총을 만드는 것보다 학교를 짓는 게 일자리를 2배 이상 만드는 거예요. 총은 쏘면 끝이지만 학교는 계속 사람을 만들어내거든요. 더 크게 상상해봐요. 중동에 고속철도가 깔린다면요. 테헤란에서 예루살렘까지 2177km. 전문가들이 계산한 예상 비용이 2,500억 달러예요. 연간 1억 명이 오가는 철도망이에요. 사람이 오가면 물건도 오가고 문화도 오가고 이해도 오가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30년 동안 서로를 겨냥해 쏟아부은 돈이면 그 철길을 10번 넘게 깔 수 있었어요.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하늘 대신 사람이 달리는 땅이 생기는 거예요. 이란은 태양이 가장 많이 내리쬐는 지역 중 하나예요. 사막이에요. 근데
그 사막이 에너지로 가득한 땅이에요. 군사비를 태양광 발전에 투자했다면 이란은 세계 최저가 전력을 수출하는 에너지 강국이 됐을 거예요. 중동 전체의 전력망을 연결하는 에너지 실크로드의 중심이 됐을 거예요. 석유를 팔아서 사는 나라가 아니라 태양을 팔아서 사는 나라가 됐을 거예요. 홍해와 사해를 잇는 운하 프로젝트도 있어요. 100억 달러면 연간 8억 5천만 입방미터의 담수를 공급하고 사해의 고갈을 막을 수 있어요. 사해는 지금도 매년 수위가 1m씩 낮아지고 있어요. 수십 년이 지나면 사라져요. 전쟁 비용 엿새 치면 사해를 살릴 수 있었어요. 몇 세예요.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란이 진짜 평화협정을 맺고 제재에서 벗어났다면 GDP가 60% 이상 성장할 수 있었다고요. 이집트와 요르단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은 뒤 실제로 경제가 성장한 사례가 있어요. 총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그만한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 없이 얻는 성장이 전쟁에 쓰는 비용보다 크다는 거예요. 1조 3천억 원이 하루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저는요, 숫자가 커질수록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5조 원이요? 2,700조 원이요? 이게 얼마인지 진짜로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달라요. 이란의 어느 가정, 두 아이를 키우는 부부가 있어요. 아버지는 매일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와요. 일을 2개 뛰어요. 어머니는 물가가 또 올라서 이번 달 장바구니를 줄였어요. 고기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안 사고 있어요. 큰 아이는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아요. 작은 아이는 감기가 걸렸는데 약값이 아까워서 며칠 버티고 있어요. 이 가정에 1억 원이 생기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아이가 대학을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새벽에 나가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작은 아이가 약을 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돈은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사라졌어요. 미사일로. 전쟁은 늘 명분이 있어요. 안보, 주권, 생존. 그 말들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정말로요. 안보는 중요해요. 근데 명분 뒤에 있는 숫자를 들여다보면 다른 질문이 생겨요. 이 돈이 정말 국민을 지키기 위해 쓰인 걸까요? 아니면 국민을 희생해서 만들어진 돈이 하늘에서 사라진 걸까요? 총을 들어야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국민의 삶을 살려야 나라가 지켜지는 건지, 그 질문은 이란만의 질문이 아니에요. 2,700조 원. 그 돈이 사람들 손에 쥐어졌다면 어떤 세상이 됐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돈으로 뭘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세계선이 궁금해요. 만약에 세계선에서 다음에 또 만나요.